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중국 증시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죠.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등이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유럽 증시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아시아 증시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해외 증시 상황의 움직임에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세를 좀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오늘부터 청약에 나섭니다. 과연 몇 주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눈치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자, 뭐, 비례적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균등으로 받는 것,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우리가 주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군, 뭐 대장주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게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신작에 대한 부진, 뭐 등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게임주들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게임주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들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 또 추워졌죠? 네, 뭐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1월달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1월 말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네, 겨울은 지나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꽃피는 봄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2주만 있으면 이제 입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어우 추워 못 견딜 것 같아. 그렇지만 따뜻한 날이 온다는 얘기죠. 자,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지금은 하락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또는 쳐다도 보기 싫고 막 그냥 뭐 주식 이야기만 하더라도 막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게 되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냥 가십거리적인 얘기지만 강방천 회장하고 존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나 그런 뭐라고 할까 운용 그 상품들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뉴스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방천과 존리도 별 수 없나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의 실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증시가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꼭 국내 증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증시 쪽에서 움직임들이 다시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계속 디커플링 돼가지고 나쁘게 얘기된다.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 좋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적으로 저평가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전일 유럽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영국이 0.9%, 프랑스가 0.8%, 독일은 0.3%로 플러스 상승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름세로 계속 진행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2년 만에 고가권에 진입했다, 즉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영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80% 정도가 강세를 보였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지금 다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영국이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이런 유럽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일단 재료가 딱 한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은데 중국 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 휴장이기도 하고 그 외에 뭐 경제 지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뭐 경기 부양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인민은행이 지금 1년물 단기 MLF 조작으로 7천억 위안을 시중에 풀면서 금리를 종전 2.95%에서 2.85%로 0.1%포인트 낮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LF라는 것이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대출이죠. 대출인데
단기 대출 창구에 대한 어떤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조절을 통해서 뭐 시장에 좀 돈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일단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금리가 내려갔다. 자, 그래서 지금 21개월 만에 MLF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이 된 거죠.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었다라는 것도 시장에 돈을 풀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경기 부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국 주요 경제 통계를 보게 되시면 12월 소매 매출액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소매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가 위축되었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가 좀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경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자, GDP 증가율 같은 경우도 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GDP 증가율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3.6%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법 좀 크게 웃도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근데 4분기라고만 치면 지금 뭐 4%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 증가율이 막 6%대를 찍네, 뭐 7%대를 찍네, 막 그랬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에서 막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3%가 올라가네, 4%가 올라가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4%다 그러면은 자 조금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건 그래도 좀 낮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좀 쏟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 피부성으로 좀 느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있잖아요. 시진핑의 연임, 그게 있기 때문에 연 초반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중국의 경기가 아니겠는가. 또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이런 소식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경제의 어떤 활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이러한 내용들, 뭐 나쁜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증시들 쪽에 보시면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많이 올라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행히도 그래도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부터 해서 주가의 반등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청약입니다. 3천만원을 넣으면 몇 주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 3천만원 넣어서는 한 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1억 넘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을 거다, 경쟁률이 치열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18일과 19일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약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에서 30%, 그러니까 1062만 주에서 이제 1275만 주가 이 그 대상인데, 50% 정도가 이제 그 균등 방식이고요. 50% 정도가 청약 증거금에 따라서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균등 방식과 비례 배정에 대한 물량은 530만 주 정도씩 되는 거고, 그냥 그 기본적인 계산으로, 단순 계산을 보게 되면 청약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이 530만 명을 넘지 않는다면 이제 한 주 정도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런데 530만 명은 당연히 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쯤 되는 거고, 지금 뭐 그 복수 그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계좌가 여러 가지로 되는 건 괜찮잖아요. 뭐 4계좌, 뭐
그 다음에 뭐 와이프 계좌, 뭐 아들 계좌, 뭐 등등등으로 해서 계좌가 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그거는 제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 증권사의 계좌를 여러 개를 하는 그런 복수 청약은 안 되지만, 이제 계좌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청약 참가자가 530만 명을 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 좀 되는데, 일단 뭐 돈이 많으면 받을 수 있겠죠. 물량이 많은 KB증권에 여윳돈이 많다면 청약을 하면 된다. 물량이 지금 486만 주 정도로 가장 많이 있는데 일반 가입자의 최고 청약 한도는 16만 2천 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대 가입자의 경우는 최대 30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약 한도 16만 2천 주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당 30만 원씩이니까 이렇게 되면 단위가 많아서 계산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 금액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10만 주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을 집어넣게 되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청약은 받으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풀로 갖다 땡겨서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인 중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지금 일반 배정 물량은 25%.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사주에 대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 남은 물량은 또 일반 청약이 추가되기 때문에 청약은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사주 청약이 미달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요행을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행을 바라서 그 청약자 수가 좀 적거나, 그죠? 경쟁률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운이 좀 좋아서 내가 순서를 받아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정말 돈이 많거나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1억 넣어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1억 정도 넣게 되면 한 주 정도는 받지 않을까. 지금 530만이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200대 1, 300대 1, 뭐, 이렇게 계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뭐, 많이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진입하기에는 또 쏟아부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해보기는 해보시는데 적어도 그래도 1억 원 전후로는 이제 넣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3천만 원 가지고는 주식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쪽,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대신증권이나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당일 만들어진 계좌로서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야지 내일 이 청약 마감이니까 오늘 만들어야지 내일 청약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증권사들은 당일 계좌도 청약에 참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인기가 좀 없어서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하셨다라면 오늘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뭐 돈들이 많이 묶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조금 민감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이 올라가는 분위기면은 괜찮아요. 이 거래량이 좀 적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주가가 더 많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외국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튀어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돈을 조금 많이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쟁률을 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뭐 역대 최고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도 예외는 없다. 금리 인상과 신작 실패에 발목 잡히고 있는 게임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이나 뭐 신작 실패 이것 때문에 게임주가 내려간다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네. 지금 봅시다. 일단은 대표적인 성장주 게임주가 금리 인상 신작 실패 급등세에 따른 되돌림으로 부진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이제 NFT라든지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이목을 좀 많이 모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게임주들이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새해 들어서 이제 게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K 뉴딜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게 이제 KRX 게임 K 뉴딜 지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게임주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으로 이제 이 지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떨어지는 게임주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래프톤,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 이제 펄 어비스 뭐 등등등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 자, 일단 떨어진 이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연준 때 이런 조기 긴축 우려감에 따라서 성장주에 그런 부담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게임 업체들이 내놓은 신작이 예상보다 많이 부진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즉 새로운 매출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너무 올랐다. 테마를 통해서 NFT라든지 열풍이 좀 불면서 요즘엔 스쳐도 올라가는 게 메타버스였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또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돌리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올라오는 게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의 증가 이런 게 나타나야지만이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멀리 보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멀리 보는 것은 상당히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한두 달 정도 고생해가지고 주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진짜 멀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한두 달 해가지고는 실적이 딱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전부 다 시장이 반영을 시키고 종목이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면 주가가 내려가서 그 실적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냥 횡보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게임주들 공략하시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지금 쉽지 않은 단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반등 나올 때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게임주들 건드리지 않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청약은 몇 주 정도가 가능하겠는가, 몇 주 정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쟁률이 이제 100대 1 정도일 때는, 네, 3천만 원 정도 되시면은 이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률은 100대 1은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200대 1, 300대 1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300대 1이 되게 되면은 이제 9천만 원을 넣어야지 한 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뭐, 이건 그냥 예상치긴 한데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300대 1 이상으로 오른다면, 9천만 원 청약자부터 한 2주 정도, 비례 한 주, 균등 한 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한 주 정도. 근데 1억 원 넣어서 30만원짜리 주식 한 주나 2주를 받는다. 야, 너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면 1억을 그냥 여윳돈을 집어넣으신 분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빚을 내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글쎄, 이자 비용보다는 좀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자 비용보다 낫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경쟁률이 굉장히 뛰어나게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악재 발목 잡힌 게임주들 해가지고 여러가지 악재가 나와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악재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을 입증하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일어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반등보다는 좀 길게 내다보고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좀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손실이 났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수익으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언제든지 돈을 잃을 때 크게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죠. 네, 원칙대로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분석 잘하고 나는 정말 좋은 주식에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기준으로 투자를 잘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뭐 그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괜찮다 이겁니다. 어쨌든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하지만 내가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질렀는데 이게 돈을 좀 벌었네? 그러면은 이것은 경계하라. 네, 그만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반등, 일단 반등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여부 잘 확인해 주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은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들 꼭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